자, 이제 2강 부분을 시작합니다. 시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EBS 수능당 개념학습 부분에서 시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정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정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면 태도와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감정이나 기분이 바로 정서입니다. 네, 그래서 정서의 종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고요. 정서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화자의 정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갈래가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지배적 정서죠.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요 정서를 무슨 정서라고 한다? 이것이 지배적 정서고요. 네, 지배적 정서이고 지배적 정서는 주제의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개념학습 부분에서 제2강 부분, 시의 내용 부분에서는 자, 정서가, 그죠? 화자의 정서가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면 방금 한 것처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지배적 정서가 바로 시의 주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제 파악을 잘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배적 정서가 지배적 정서 여기 언급되고 있죠. 지배적 정서 있으니까 지배적 정서가 바로 주제다. 이퀄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소재로 넘어가죠. 소재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가는데 어조와 태도, 그 다음에 정서까지 좀 같이 보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재의 개념은 뭡니까? 인물, 사물, 현상, 경험 모든 것이 다 시의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경험과 사물과 인간과 여러 가지 현상, 법칙까지도 다 소재가 되죠. 소재는 폭넓습니다. 근데 소재를 저렇게 폭넓게 취할 수 있다는 건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의 주요 소재는 시의 주요 소재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시의 소재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함축적 의미 요 부분이죠. 근데 함축적 의미는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하는 특징도 좀 알아두고요. 함축적 의미는 집단적으로 전성되어서 공유된 것도 있고, 자, 집단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성적,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함축적 의미는요. 그래서 요거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함축적 의미인가요? 그래서 저기 소재에서 두 번째 소재에서 함축적 의미를 언급을 했고, 자, 이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소재에서 나타나는데 외적 맥락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자, 맥락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것까지는 뭐 저기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소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함축적인 의미가 집단적일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 개성적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실전에서는 이거를 뭘로 출제할 수 있느냐? 집단적인 것은, 관습적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재를 통해서 소재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습적 상징, 2003년도 수능부터 직접 물어봤죠. 강원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통해서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개성적인 것은 역시 그 실전 기출문제 부분에서는 창조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적 상징.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 말고 하나의 상징이 더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아예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실전 부분에서는 원형적 상징이 여기 있습니다.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2003학년도 현대시 부분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출제는 됐었다. 무려 20년 전부터 물어봐졌단 얘기예요. 이 개념이.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이 함축적 의미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 틀리면 사실 쪽팔린 거잖아요. 그죠? 알아둬야 되는 거고. 이거 원형적 상징이라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짐승들이 불을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형적 상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습적 상징 뭡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장미는 아름다움의 상징.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의 오랜 경험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 사회성이 좀 들어간 것은 관습적 상징. 개성적 상징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시인 자신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의 작품을 이뤄낸 것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태도와 어조 부분입니다. 오늘의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태도와 어조 부분이죠. 올해 2004년에 출제 예감이 벌써 됩니다. 2024년이 아니라 23년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내년도를 예측하는 첫 번째 출제 예감은 태도와 어조 순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념은 쉬운데 이건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태도와 어조 부분이죠. 조심합시다. 태도와 어조 부분. 일단 태도는 시적 대상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인데, 자,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첫 번째 태도다라는 거죠. 대응하는 방식이 태도다. 태도는 목소리의 결에 해당되는 어자. 그래서 어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조로 나타나는데, 자, 어조로 나타난다, 어쩌저쩌고 이제 그 밑에 써 있어요. 뭐 어떤 어조다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태도와 어조인데 요거 컨퍼런스로 좀 정리할게요. 자, 대응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일단 어조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어조, 태도, 정서의 관계를 보면 되죠. 어조는 여기에 없는 내용이죠. 예,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모칸 쳐서 시의 서술어에서 서술어에 담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반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존댓말하는 거, 시의 서술어의 표현이 될 수 있어 말투라고 얘기하죠. 시의 서술어에 담기는 뭡니까? 말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할 때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중하죠? 안녕하세요. 좀 그래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관심이 없는 거고 연기를 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말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조고요. 다음에 이 어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태도가 반영이 되는데 태도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자,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표현이에요. 저기 있죠. 태도는 시적 상황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밑으로 할까요? 시적 상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시적 상황과 관련되는 것은 화자와 어떤 그 대상 간의 관계겠죠. 또는 시적 청자를 포함한 그 대상 간의 상황과 관련을 해서 태도가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상황 관련돼서 화자의 대응이라고 저기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화자의 대응이 나타나는데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대응에 해당되는 요소인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직접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시의 서술어와 저 옆에 있죠. 시의 서술어와 플러스 상황을 그죠?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할까요? 시의 서술어와 상황을 종합해서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짐작하는 눈칫밥으로 좀 짐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인데 여기 대응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을 좀 보니까 그 다음은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있었어요. 저 앞에. 그래서 태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서로 이어집니다. 정서는 좀 다른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조와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어떤 연속적이라고 할까요? 연속적으로 담기는 거죠.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까요?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즉 서술어의 어조와 그 다음에 태도가
연속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야. 이 연속적은 일관성 있는 어조겠죠. 그래서 네, 일관성 있는 일관성 또는 네, 반복성이라고 할까요? 일관성, 반복성 있는 어조 표현이 있고요. 어조 표현에서 드러나고요. 예, 어조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서인데 이렇게 일관성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일관성과 반복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배적 정서가 되는 겁니다. 네, 지배적 정서가 주제임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적이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서를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어 한 번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도와 어조 부분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요. 문제들은 스스로 좀 풀어야 됩니다. 연습 문제들은.